오늘 뭐 할 거냐면요. 일단은 장생이라는 목욕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한 의미를 조금 넘어서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일단 장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축과 진, 미, 술, 이건 토잖아요. 토는 변화를 담당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면 변화를 담당하는 기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변화를 담당하는 기운을 우리가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12운성으로 표현해보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은 장생목욕 관대가 될 거고. 관대. 그렇죠. 관대. 장생목욕 관대. 해자축. 뭐가 됐든 그러잖아요. 좀 묘지에 떨어져요. 관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걸록제왕 쇠.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병사 묘. 절태 양. 이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대와 쇠와 묘와 양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인 키워드는 뭘 가지고 있다?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는 양이건 음이건 양간이건 음간이건은 전부 다 관계없이 관대, 쇠, 묘, 양은 전부 다 어디에 온다? 토, 즉 진, 술, 축, 미. 이 글자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진술축미가 왔다. 그럼 이건 뭐야? 이때가 변화 시점이라는 거야. 어떤 변화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변화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어떤 변화일까? 그러면 관대죠. 관대는 뭐야? 성장기죠.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요. 성장기. 그러니까 뭐야? 장생, 목욕, 관대 이렇게. 그럼 장생하고 목욕은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목욕은 청소년기에 막 교육받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관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모관대를 입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거잖아. 독립하는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케어를 받다가 독립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시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야, 관대는. 맞나요? 그럼 쇠는 뭐냐? 걸록제왕 하다가 뭐야? 꺾어진 시점이야. 이제 뭐야? 정점을 치고 이제 쇠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묘는 뭐냐? 끝나버린 거야. 양은 뭐야? 다시 잉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대와 쇠는 에너지의 정점으로 향하면서 상승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묘는 꺾어져서 끝나버리는 거고. 이제 뭐야? 묘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야? 저승세계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죠. 양은 뭐야? 다시 이승으로 나오기 직전에 대한 준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예요. 그러면 관대는 어떤 변화냐?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해라는 거고. 쇠는 이제 뭐야? 정리를 하세요. 이러는 거야. 묘는 이제 뭐야? 묻어놓으세요. 양은 뭐야? 다시 시작할 준비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어떤 변화적 느낌인지 이거 오나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글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대와 쇠와 묘와 양은 양간이든 음간이든 상관없이 어디에 온다? 토에 온다. 진술축미에 온다. 그러니까 진술축미가 나왔을 때 뭐 장생, 목욕, 걸록, 제왕, 병사, 절태 이런 것들은 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애초에 뭐야? 이거 아니면 이거. 양간이 관세면은 음간은 쇠고, 양간이 쇠면 음간은 관대고. 이해되시죠? 양간이 양이면 음간은 묘고, 음간이 양이면 양간이 묘고. 관쇠, 양묘. 자, 기억나시죠? 그것만 알고 계세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변화 시점이구나. 이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관대는 어디에서 변하냐? 그럼 장생 목욕하던 거에 변하는 거야. 그렇죠? 쇠는 걸록제왕하던 게 변한 거야. 안 그래요? 묘는 뭐야? 병사하던 게 변한 거야. 양은 뭐야? 절태하던 걸 변한 거야. 자,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변화됐을 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업 하면 이제 사업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게를 열 건데요. 가게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이게 뭐냐면 시작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절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태지에서도 할 수 있고 양지에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뭐야? 아까 말했지만 쭉 했을 때 사, 묘, 절, 태, 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보이지 못하는, 안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시작할 때는 어디서 해야 돼? 안 보이게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안 보이게. 자, 가게를 냅니다. 그럼 어디다 내야 돼? 골목 안쪽. 안 보이는 데다 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물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물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안 보이는 지점이야. 시작한지도 모르게 시작해라 이거예요. 시작한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다 확장하면 돼, 안 돼?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다 뭐야? 죽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뭐야? 이 머리 좋은 애들은 다 밑에 있어요.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이런 데 있죠. 이런 쪽에 있는 애들이 머리는 다 좋아. 비상한 머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있다고요.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좋은 단계예요. 그거는. 밑에는. 벌리는 단계가 아니라고. 이거 이해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아무튼 장생, 먼저 이제 장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장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문 쓸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네. 쓰라 그러면 쓸게요. 장생 그래요. 장생이란 말이야. 그럼 장생은 뭐예요? 태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나와서 탯줄을 자른 거야. 탯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실체가 보여 안 보여? 실체가 보인 거야. 실체가. 즉 장생은 뭐야? 실체가 있다야. 실체가.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체가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있죠. 눈에 보이면은요. 이거를 가다듬고 보호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져요. 진짜 우리 아이 막 태어났을 때 봐봐요. 전부 다들 모이잖아. 전부 다들 얘 이쁘다. 근데 뭐 만질 때 어떻게 만져? 야, 줘봐봐. 야, 갖고 와봐. 이렇게 해요? 안 한다고 전부 다. 이거 진짜 손을 달 때도 이렇게 잡을 때도 이렇게 안 하노. 어떻게 해?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생은요. 어떤 기운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기운이야. 보호받아야 하는 기운이야. 장생의 기운은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왜? 태어났단 말이에요. 뭔가 시작했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개업이야. 개업. 개업했어요. 그럼 우리 개업해서 뭐해? 가서 축하한다 말하죠. 고마워. 너 이제 야 대박 나라. 뭐 돈 세다 잠드소서 뭐 이런 거 보내잖아. 안 그래요?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 장생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기쁨, 축하 이런 의미가 전부 다 장생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장생지가 발달을 한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기쁨 있고 축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장생지가 잘못 수용되면 어떻게 돼? 맨날 장생만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맨날 장생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생지의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그 기운을 잘 써라지 너는 매일 기쁨 받고 축하받을 일이 있을 거라가 아니에요. 장생지는 네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뭘 시작해라는 얘기야? 장생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잘 생각해봐요. 절대 양 돼 있던 걸 양 돼 있던 걸 장생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장생지에 뭐야? 새로 뭐 한번 시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과점을 했어. 제빵 기술을 공부했어. 제빵 기술을 공부해가지고 쭉 했으면은 양에서는 뭘 하라는 거냐면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해봐라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굳이 네가 그 가게를 내고 싶으면 뭐는 거야? 처음부터 뭐야? 권리금 주고 딱 들어가지 말아라. 어디 가라? 양에서 시작하는 거는. 절태양, 양지 있잖아요. 양에서 시작하는 거는. 저 구석탱이 같은데 조그맣게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팔면서 너 이렇게 이것도 수정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양에서는. 근데 장생은 뭐야? 이 양이 됐던 걸 들고 밖으로 나와라.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네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 이게 장생이란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장생.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제가 적어놨냐면 태어났다 기쁨이며 축하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뭐와 같다? 갓난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장생은 굉장히 보호를 받아야지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기운이야. 그러니까 장생의 기운을 건드리면 돼, 안 돼? 장생의 기운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장생지 기운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장생지의 기운을 건드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게 형살에 임하거나 충에 임하거나 이러면 그대로 장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야? 형충시켜서 해라야. 시켜서 해라야. 그게 이제 두 가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충이 있다는 건 충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장생지 나왔으니까 장생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생. 일단 장생지니까 진술충매는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간목은 어디서 장생해? 해? 맞죠? 그래요. 간목의 장생지는 해수. 그렇죠? 그 다음 병화의 장생지는 임. 그 다음에 무토도 마찬가지겠죠? 경금의 장생지는 사. 아이, 사유축. 사유축 보면 돼요. 그렇죠? 임수의 장생지는 신. 자, 이해됩니까? 이게 간목의 장생지고 이게 병화의 장생지고 이게 경금의 장생지고 이게 임수의 장생지잖아요. 그럼 인신사의 생지는 전부 다 음간한테는 뭘까? 사지예요. 음간한테는 사지예요. 전부 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목의 사지, 정화의 사지, 신금의 사지, 이건 계수의 사지예요. 전부 다.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봐요. 자, 얘네들은 이렇고 그러면 양간이 전부 다 생지에서 장생했죠. 그럼 음간은 전부 다 어디서 장생한다? 왕지에서 장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라고. 그렇죠. 그럼 을목의 장생지는 뭐 찾으면 돼? 양간의 사지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오화. 자, 왕지에서 온다고. 좌우묘유 중에 온다고요. 좌우묘유. 이해됩니까? 좌우묘유에서 와요. 그러니까 정화의 사지는 정화의 생지는 유에서 오죠. 유에 오죠. 기토 똑같죠. 그다음에 신금의 사지는 자. 그렇죠. 왜? 경금이 자수해서 죽거든. 자, 잘 생각해봐요. 어디에서 사지를 하냐면요. 양간은 어디에서 사냐면은 다음 계절 왕지가 되지. 쉽게 말해서 봄이야. 모기야. 그러면 끝까지 여름이라고 우기는 거야. 아니, 봄이라고 우기는 거야. 여름 시작했는데. 사화하고 사달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름이라고 우기는 거야. 한여름 돼버리면 오화 이렇게 왔잖아. 그럼 뭐야? 이제 봄은 죽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음 계절 왕지에 다 죽어요. 양간은. 기억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게 이랬잖아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돼요? 병사. 그러니까 사지는 전부 다 왕지에 오잖아. 그렇죠? 병은 사지가 어디에 오겠어? 쇠퇴 위에서 올 거 아니야. 쇠퇴. 그러니까 다음 계절 왕지가 사지라고요. 양간에. 그럼 거기가 뭐야? 음간의 생지란 얘기야. 생사니까. 그러니까 음간의 생지는 뭐야? 간목의 사지 아니야. 간목의 다음 계절은 여름의 왕지. 오화가 음간이 생생하는 거라고. 을목이 생하는 데라고요. 이거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래요. 자, 이게 뭐가 짝을 이뤄서 다니냐면요. 음양이 짝을 이뤄 다녀요. 즉 그러니까 임수하고 병화 있죠. 그러니까 수하고 화. 화니까 화는 항상 토를 포함합니다. 무토기토. 그러니까 얘네 글자들이 밑에서 자기 지지에 얻는 것들이 있죠. 있는 것들하고 목하고 금이 얻는 것들이 달라요. 그럼 장생지를 지지에 깔 수 있나 보자고요.
그러니까 갑목이 장생지가 뭐야? 해죠. 갑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은 장생지를 자기 지지에 깔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을목은 목에 다음 껴지니까 오잖아요. 을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에 장생지를 깔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밖에 없다. 병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야? 병인, 정유,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이런 애들만 장생지에 깔 수 있어. 자기 지지를. 그럼 이제 하나 추가하는 거 뭐가 들어오냐? 병인, 정묘, 임신, 그 다음에 계묘, 무인, 기묘 얘네만 전부 다 일지에 장생지를 깔 수 있는 애들이에요. 계산해 보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이제 갑자포태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밑에 장생지를 깔 수 있는데 갑, 을, 경, 신 이런 애들은 자기 지지에 장생지를 깔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일주는 우리가 병인일주, 정묘일주, 임신일주, 계묘일주, 무인일주, 기묘일주 이렇게 기묘일주 했죠. 공부. 일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주를 다시 공부해도 뭘 하든 병인을 갖고 인해, 한목 이렇게 해서 성향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왜?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 계절로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이미 이 12운성의 의미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하자라고 하면 얘네들은 장생지를 깔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생지 그럼 뭐야?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굉장히 신중하겠죠. 맞나요?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하죠.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기질이 있을까? 막 태어난 애들 뭐예요? 밥 먹고 싶으면은 우리 엄마 상태 보고 우리 엄마가 아직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고 그러죠. 안 해요. 그렇지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좋으면 좋아. 그러니까 뭐 약간 자기를 확 드러내려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요. 약간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기운이 좋으냐? 좋다고요. 장생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잘 하기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리는 아주 잘하겠죠. 관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래, 관리가 조금 잘 안 되는 일주들이에요. 관리가. 자,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교수님, 저 봤더니 지금 수하고 화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일주들이 전부 다 이 일주들이 병인일주, 정묘일주, 임신일주, 계묘일주, 무인일주, 기묘일주 이런 일주들은 뭐야? 자기 밑에 지지에 뭘 깐 거야? 장생이라는 기운을 깐 거라고요. 그럼 뭔가 시작하는 기운들, 자기가 시작하는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운들은요,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덜해요. 덜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근데 이런 일주한테 뭘 해야 되냐면은 뭘 충고를 해줘야 되냐고. 관리를 잘하라고 충고를 해야 된다고요. 하는 건 잘해. 근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돼, 안 돼? 대신 용기는 좀 있을까, 없을까? 용기는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줘야지 되는 일주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배운 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 된다고 보면 돼요.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성이나 재성 이런 글자들이 있죠. 관성이나 재성이 이 운을 만나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럼 병화 같단 말이야. 병인이 아닙니다. 병화가 재성을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경금이 장생의 기운을 만난다야. 그럼 경금의 장생의 기운을 만날 때도 있고 내 장생의 기운을 경금이 만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는 방식에 여기서부터 이제 갖가지 방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갖가지 방식으로. 내가 경금이 있다. 나한테 재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한테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 거를 갖다 써요. 내 재성이 뭘 만나느냐를 갖다 써요.
내 재성이.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12운성 활용법이에요. 근데 우선은 뭐라고 쓰냐면은 경이 장생을 만났다 해서 두 가지로 한번 다 살펴보자고요. 나한테 장생지는 인이죠. 인이죠. 그러면 경인이 왔다. 그러면은 내 장생지에 재성이 앉았다. 말이 되나요? 맞나요? 생각해봐.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장생에 재성이 앉았는데 이 재성한테는 뭐냐고, 인이. 또 빨리 해봐봐. 절지지. 왜? 이는 뭐야? 반대계절 뭐야? 잠복기 절태양이잖아. 이해됩니까? 경금한테는 절지가 되는 거고 나한테는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장생지고 절지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 이 경금이라 이거야. 그러면 나한테 금이 없어. 금이 없어. 그럼 뭐야? 이거를 그대로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지와 장생지 이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한번 이 절지와 장생지 갖고 샘플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장생과 절지를 만났다 생각하면요. 나는 뭐 시작하는데 본인이 된다. 그것도 괜찮아요. 시작하는 게 뭐가 바로 잘안 되는. 자, 이거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메시지. 자, 그럼 뭐야? 경금에겐 절지죠. 그렇죠. 그럼 뭐야? 단절된 거지. 재성이 단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장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작할 때 뭐야? 조금 어렵게 시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뭐가 어렵겠어? 자금적으로. 자금적으로.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기존의 것들 가지고, 기존에 내가 모았던 돈 갖고 시작할까? 재성은 절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 다른 돈이야. 하자면 정리하고 다시. 그렇죠. 자, 이해됩니까? 그 메시지야, 이때는요. 그 메시지라고.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들어갈 때, 내가 장생하기 위해서 뭐야? 경금이 절지게 된다. 이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네.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랬죠. 그럼 그 돈 빨리 나올까, 안 나올까? 들어간 돈. 왜? 그렇지. 절태양 이러고 가거든. 절태양 해가지고 뭐야? 한 2년 묵혀놔야 그 다음에 뭐야? 장생해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좀 해석할 게 될 거는 것 같죠. 그런 거 똑같다고요, 이게. 똑같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쭉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제 12운성은 이런 식의 공부다, 해석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일단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장생의 의미.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관성 이런 것들은 장생지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잖아요. 관성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뭐야? 형충되거나 이러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뭐야? 그걸 시켜라 라는 메시지라고요. 그걸 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뭐야? 형충 당한다 이 말이에요. 형충 당한다. 이럴 때 어떻게 당하는 걸 해석합니까? 라고 하면 뭐야? 얘는 뭐고 나한테는 뭐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봐라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기에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경인이라는 글자가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무엇을 살리는 글자냐를 자연으로 먼저 본 다음에 결정하라고요. 자, 모든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생지에 들어오면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아주 좋다까지만 나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거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왜냐? 모두 사묘 절지에 이런 거 병지에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도 좋은 거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하기엔 너무 좋다고요. 철학적, 정신적인 영역은 발달한다고. 학문적 영역은 완전히 커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영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영이 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좋게 해서 얘는 평생 가봐야 끝장났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은 사주에 태어나서 다르다고. 다르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장생지가 왔다. 그러면 기쁘다, 축하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야? 개업 기쁘다, 축하한다. 너 앞으로 돈 많이 벌어라. 다음 해에 또 왔어. 뭐 또 시작했어? 저 잘할 거야. 기쁘다, 축하하다. 한 2년 있다가 이거 다른 일 했어? 기쁘다, 축하한다. 이게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생지가 좋게 마련될 수 있도록 그게 길신이냐, 흉신이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형충을 당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 지지 생지가 형충 당하면 안 되는 것은 천간이 아니라 그 천간은 우리가 그렇게 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가 머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가 12운성의 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2운생이 지지 위주로 보니까 네네. 지지가 형충이 되면 생지로서의 어떤 기란면이 없이 그 형충을 시키고 하루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게 고전이고, 그게 고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그랬죠. 형충을 시켜라. 이게 제가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충이 오면은 반감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대부분 반감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사용을 못해. 이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 원국에 만약 인이 생기면 원국에 신금이 인신 충을 하니까 원국에 있을 때는 항상 충이죠. 그렇죠. 생기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충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일지가 충하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일지가 충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져 지내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대안으로 취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당한다야. 근데 대부분이 그걸 당해요. 그걸 당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50%란 말이야. 5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충하고 있으면은 부부가 이거는 같이 있기 쉽지 않아요. 되게 정이 없어요. 같이 있어도 무정해요. 라고 얘기하면요. 50%는 전부 다 맞아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근데 뭐야? 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예. 자,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래서 장생지는 뭐냐? 갓 태어난 어린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장생지는 뭐 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돼요. 장생지의 기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대안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하다가 알려준다 그러면은 장생지 글자가 충을 하거나 뭐 하다 그러면 이 장생지 글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돼요. 보호하는 방식. 뭐를 살려라, 뭐를 살려라. 이때 이제 이걸 물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가 너무 많죠. 해가 장생이야. 수가 너무 많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토가 나한테 뭐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는 이제 활용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12운성을. 아무튼 일단은 지금 여러분 처음에 이 12운성 공부할 때요. 외우는데 주력을 많이들 하세요. 외우는데 왜냐면 이게 빨리빨리. 그래서 표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12운성 표 갖고 있는 사람들 왜 빨리빨리 안 떠오르니까. 근데 여러분 표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걸로 계속 훈련하세요. 훈련하면 나중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보자마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오래 공부한 사람들 중에요, 아까 우리 뭐 장생지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못 나옵니다. 오래 공부한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12운성 외우기 뭐 되게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여튼 하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성격들은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는 성격.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제가 계묘일주 할 때 굉장히 활발하다고 그랬잖아요. 활발하다. 그래서 얘가 관리를 잘해. 이런 경우 제가 뭐라 그러면 계묘일주 설명할 때 한 번씩 가끔 자기 걸 터트린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뭐 왔다가 나 여행 갈래. 외국 여행 가가지고 한 4, 5박 5일 가가지고 만 일주일 외국 여행 가서 풀래. 이때 내가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관리하는 애들은 그렇게 풀어놔야 돼. 그래야 그 기운대로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목욕 기운을 한번 보자고요. 목욕 기운. 목욕은 뭐냐면, 자, 우리가 목욕을 생각을 해. 목욕을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장생은 이해됐죠? 아, 이런 기운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기쁨이고 축하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는 기운인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절태양 됐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다. 근데 절태양이 안 돼 있어. 그럼 밖으로 드러내면 돼,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생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해봤던 걸 가지고 드러내야 돼요. 장생 때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목욕이야, 목욕. 자, 목욕은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목욕시키다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이 단계로 따지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처음에 목욕시키는 단계란 말이야. 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탯줄 자르고 그 다음에 뭐야? 거꾸로 해서 토하게 하고 이물질에 목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웃겨. 얘가 양수에 있을 때 이미 이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다들. 그땐 살아. 얘가 살아. 왜 사는 줄 아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탯줄을 쉽게 말해 얘는 온몸 호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몸 호흡을 해. 그러니까 뭐가 막혀도 살아. 근데 와서 탯줄 딱 끊는 순간 뭐야, 얘는? 그때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이물질을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낸 다음에 뭐 씻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생사여탈을 아이가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고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주고 있다. 이 느낌으로 이해되면 돼. 그래서 목욕 기운은 뭐냐? 크게 얘기하면은요. 생사여탈을 누가 가지고 있다? 타인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타인이. 이때가 뭐야?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거야.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뭐야? 내가 뜻을 품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게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걸지? 아니에요. 목욕 기운은. 목욕 기운은 남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남이 좌우지. 그러니까 장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뭘 거치게 돼 있어? 목욕을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게 관대, 걸록, 제왕으로 성장하는 기운이에요. 근데 장생했는데 곧바로 대박이 났어. 이거 대박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위험해져. 왜? 안 거치고 제왕 가버린 거거든. 이건 빨리 망해요. 빨리 망해요.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무튼 목욕 기운이다. 목욕을 시키다. 이 말은 뭐냐면 막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뭐라고 하면 청소년, 이게 사춘기 이럴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남의 손에 맡겨졌다. 자기가 무언가를 행사하는 시기가 아니야. 남의 손에 맡겨졌다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제 뭐야? 너 이거 해. 공부해. 이런 거야. 너 뭐 할 거야? 이거 해. 하고 뭐야? 누가 지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누가 지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는 시기냐면 공부하는 시기예요. 유일하게 성장기 있잖아요. 성장기, 그 다음에 절정기 있잖아요. 성장기, 절정기에서 공부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유일한 기운이 목욕 기운이에요. 목욕 기운이야. 이때는 뭐야?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경험하고 이럴 때야. 그러니까 막 장생해서 뭐야? 이것저것 경험해보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목욕 기운에 해당되면 남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운으로 보지 않아요. 좋은 기운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목욕 기운. 전체적인 성장의 가운데 있잖아요. 성장의 초점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 힘든 상황을 겪겠지만,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 이건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있죠. 청소년기 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다시 중고등학교로 돌아갔어. 공부 열심히 할래요, 안 할래요? 네? 그렇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돼라는 걸 우리 전부 다 알아 몰라. 지금 알죠.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렇게 너 나중에 후회해라고 암만 해도 얘는 알아 몰라. 그거랑 똑같은 게 목욕 기운이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게 목욕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누가 막 말을 해도 알아 몰라. 몰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목욕 기운에. 쉽게 말해서 막 해가지고 근데 너 지금 너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막 그러다가 넌 나중에 엄청나게 뭐 이런 거 당한다라고 해도 애들이 처음에 그 말 들으면 뭐야?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후회해 안 해? 대부분 하죠. 그렇죠? 이게 목욕 기운에 해당되는 거죠. 남의 말이 안 들려. 그냥 내가 제일 좋은 줄 알아. 지금 노는 게 제일 좋아. 이거거든요. 이걸 많이 뭐라고 하면 목욕을 어떻게 행사하냐면은 목욕 기운이 뭐야? 벌거벗기고 시키잖아. 그럼 애들 뭐야? 벌거벗기니까. 애들이 되게 부끄러워하잖아.
아이들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야, 벌거벗겨놨는데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 기운을 뭐라고 하냐, 도화 기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화 기운. 그래서 부끄러운 기운이다, 도화 기운 그러는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도화 기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다 그랬죠. 이성적 판단. 이게 제가 말한 이 기운이에요. 즉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다, 이 말은 뭐야? 그냥 뭐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는 거야. 작년에 우리 아들이 수능을 한 달 남겨놓고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근데 아무리 걔를 불러놓고 네가 지금 한 달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 네가 원하는 그 아이와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도 뭐야, 얘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애가 계속 걔만 떠오르는 거야. 그게 청소년기에 조절이 되냐고. 이게 목욕 기운이라고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목욕 기운을 잘 활용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일을 버린다가 아니야. 착실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지를 잘 활용해서 넘겼다,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청소년기, 사춘기를 아주 잘 넘긴 거랑 똑같은 글자일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목욕지는 뭐냐?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글자예요.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는 글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목욕지에 해당되면 제가 그랬죠. 다른 데서는 목욕지에 해당되면 그런 것들이 남의 손에 맡겨져서 위험해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성장 과정에서 겪는 거라 이거야. 여러분, 이거 못 느낍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좀 놀았던 애들이 커서 성공하는 애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걔들 뭔 줄 아세요? 근데 의외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나중에 망가진 애들 되게 많죠.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모범적으로 살았거든. 잘 보세요. 우리 보면 뭐 룸사롱 문화, 폭탄주 문화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문화들 있죠. 안 좋은 문화들은 전부 다 기득권들이 가져온 거야. 돈 많은 애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왔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한 게임, 이상하게 안 좋은 거는 걔네들이 전부 다 룸사롱에서 하는 게임들이야. 그런 거 전부 다 왜 가져온 거냐면 얘네들이 착실하게 공부하다가 대학 딱 들어가서 고삐 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놀던 애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끝냈어요. 그런 거. 다 마스터 한 애들이야. 마스터 한 애들이. 그래서 이쪽 애들이 나중에 뭐 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정신 차린 애들 되게 많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목욕지를 잘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목욕지를. 그래서 목욕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의 손에 맡겨졌다,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욕지에 들어가면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어. 아니, 내 남편이 목욕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내 와이프가 목욕에 들어갔어.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벗고 다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야? 철이 없다. 말을 안 들어먹는다. 그러니까 남편 글자가 목욕지에 들어갔다, 배우자 글자가 목욕지에, 그러니까 관제가 목욕지에 들어간 거를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미로는 뭐가 있냐? 일단 좋은 거는 노력, 정진, 공부, 학습, 학업 이런 것들이 있고, 나쁜 의미로는 뭐야? 타인에 의해서 되니까. 애가 좀 생각이 깊어 안 깊어? 깊지가 않아요. 사려 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솔하다, 어리다, 무르익지 않았다, 극복해야 될 과정, 훈련, 교육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뭐야? 목욕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지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목욕지에 해당돼서 내가 일을 좀 새로 시작할래요. 이미 시작한 일이 목욕지에 있다면 뭐야? 지금 좀 부침을 겪으실 거예요.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목욕지에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요 하고 누가 질문이 왔다면은 그건 뭐야? 무르익지 않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르익지 않은 일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야? 어떤 의미? 그러면 이제 목욕에는 언제 장생 목욕은 왕지잖아. 생육관이잖아. 왕지잖아요. 목욕은 왕지에 오잖아요. 그러면 전계절 왕지에 오는 게 목욕 아니야.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갑자 되죠. 그럼 뭐예요? 갑하고 목하고 금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자, 그러니까 딱 올 수 있는 건 갑자, 을사, 경호, 신해.
이 네 개만 일지에 목욕지를 깔 수 있어요. 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철이 안 들었다고 그랬죠, 목욕지는. 그렇죠. 목욕은 철이 안 든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가 좋을까? 목욕지를 좀 잘 활용하는 사람들.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있어. 철이 안 들어서 좋은 직업. 조영남이 철이 들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 자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철 들면 그냥 끝나는 직업이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 예술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야? 철 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처럼. 그러니까 목욕지를 잘 활용하는 게 연예인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도화기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 그럼 도화기를 한번 해보자. 목욕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간목의 목욕은요? 자가 되겠죠. 그렇죠? 병화의 목욕은 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병화의 목욕은 묘야. 그 다음에 무토도 묘가 되겠죠. 경금의 목욕은 오. 임수의 목욕은 유. 그러니까 밀재 깔 수 있는 건 갑, 목하고 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는 뭐야? 욕지죠. 목욕이잖아. 간목에. 그러니까 을목한테는 뭐야? 병지라고. 욕병. 을목한테는 병지야. 여기 정화한테 묘는 병지고.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라고요. 계속.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간목에게 병지는 뭐야? 병지 그러면 여러분 뭐지 떠올리지 마. 그냥 해자축 임묘진 사오면 그려져 있죠. 그러면 병사면은 쇠퇴기로 들어가잖아. 쇠퇴기가 병사묘라고. 걸록제왕세 병사묘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자, 이해되죠? 그 병사묘는 뭐야? 쇠퇴기잖아. 다음 계절이잖아. 다음 계절의 첫 번째 글자잖아. 사죠. 사. 이게 병지야. 간목의 사지. 그러니까 뭐 을목한테는 욕지지. 을목한테는 욕지예요. 이게 왜, 이 사가 이거하고 아니야. 이거하고. 저 한문 쓸 줄 알아요. 여러분. 자, 아시겠죠? 예, 이걸로 하지 마요. 요거로 해. 경금의 오화잖아요. 경금의 쇠지가, 병지가 어디야? 경금의 병지. 해. 왜 해야? 자, 머리. 자, 앞을 보세요. 성장기가 있습니다. 성장기는 전계절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장생목욕 관대야. 이거는 올라가는 거 기억나죠? 장생목욕 관대는 뭐야? 전부 다 전계절이야. 전계절은 뭐야? 전부 다 성장기야. 이해됩니까? 본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자, 이해되죠? 그럼 장생목욕 관대는 목한테는 해자축이야. 맞죠? 그러니까 경금은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성장기는 언제부터 성장해? 여름이야. 그러니까 사오미가 장생목욕 관대야. 그렇죠? 걸록제왕 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절정기는 걸록제왕 쇠죠. 그 다음에 쇠퇴기는 병사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쇠퇴기는 다음 계절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경금의 병지 그럼 뭐야? 다음 계절이잖아. 쇠퇴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가을이니까 해지기. 해. 겨울의 시작 아니야. 그러니까 해라고. 해. 얘한테는 병지가 해야. 경금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병지니까 신금한테는 목욕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해수가 신금의 목욕이라고요. 자, 이해되죠? 자,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양간이
왕지에서 해당되면 음가는 어디에 온다? 생지에 온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장생이 뭐야? 전부 다 장생이 뭐야? 생지에 왔죠, 양가는. 인신사회에 왔잖아요. 해수의 간목이 생지하고 병화가 인목에서 생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음가는 전부 다 장생을 어디서 하면은 양간이 생지에서 했잖아. 음가는 전부 다 왕지에서 장생한다고. 왕지에서 장생한다고. 그럼 지금 여기도 뭐야? 목욕이잖아요. 양간이 전부 다 왕지에서 목욕하잖아. 그럼 음가는 전부 다 어디서 와? 생지에서 목욕한다고요. 생지에서 목욕한다고. 자, 이해됩니까? 예? 양간이 전계절 왕지죠. 음간은 후계절 생지예요. 후계절 생지예요. 그러니까 후계절 생지 그럼 또 무 기운이 있어. 역막기 있지 좀. 역막기. 뭐 그런 것도 다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해됩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게 익혀져 있으면 되게 빨리 나와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외우라고 한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장기, 절정기, 쇠퇴기, 이거를 뭐 세 글자 단위로 끊어라.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있죠. 생사 알고, 왕록 알고, 절퇴 아니까. 그 다음에 뭐만? 욕병, 관쇠, 양묘. 이것만 알으라고요. 그리고 관쇠, 양묘는 묘지에만 온다. 이것만 아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 분명히 활용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관대까지 한번 해볼게요. 관대까지요. 자, 관대를 한번 보자고요. 관대. 자, 관대는 뭐냐? 이거예요. 관대. 이건 관대만 제가 한번 쓸게요. 관을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써요. 관을.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위에 이걸 넣기도 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거 선생님 이거는 빼야 되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도 보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허리띠고 이게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의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모관대야. 사모관대. 여러분 사모관대 언제 입어요? 그렇죠. 언제? 옛날에 뭐 할 때? 장원급제, 급제, 장원급제, 장원까지 하지 마. 급제만 해도 뭐야? 입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장원급제 했을 때 이거 딱 다른 거 이거 달잖아요. 이걸 딱 한 번 더 입게 해주는 데가 언제야? 결혼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이다, 급제다 이러는데 급제다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옛날엔 급제랑 뭐랑 똑같냐면 취업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급제와 취업, 결혼. 예. 근데 이제 관대라는 의미를 잘 보면 이거야. 그러니까 장생하고 목욕했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야 태어나서 남의 손에 맡겨져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공부하고 학습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야 20살이 넘어섰네. 20살 이제 뭐야 또 나가서 독립해. 이제 뭐야 지금까지 네가 배운 거를 뭐해 이제 써먹어 이거야. 써먹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관대는 써먹기 시작하는 거야. 써먹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써먹기 시작하는데 써먹기 시작하는 거에 최고야 아니면 막 써먹기 시작한 거야. 막 써먹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어리죠.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신입사원 이런 느낌이야. 신입사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랑 똑같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욕 때 뭐야 내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좀 했어. 근데 딱 나와가지고 뭐야 나 좀 이제 괜찮아. 나 좀 할 자신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딱 취직했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제가 이때 배운 것도 이것도 전공했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뭐 학습하고 이거 많단 말이야. 그래서 딱 갔더니 뭐야 야 복사나 해와 이러잖아요. 이 시기가 관대. 이거 인턴으로 들어간 거 있죠. 딱 이 시기가 딱 관대 시기예요. 뭐 관대를 입었다고 해서 뭐 급제를 해서 장원급제 이거 아니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럼 관대의 시기가 왔다. 이거 관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관대니까 어디에 와? 진술충미에 오겠죠. 진술충미에. 그렇죠. 변화. 전부터 성장해서 이제 그래야 관대를 거쳐야만 이제 뭐야? 절정기로 갈 거 아니야. 절정기로 갈 거 아니야. 이해되죠? 관대를 거쳐야만 절정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대의 기운에 딱 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뭐야?
이전까지는 남의 손에 맡겨줘서 공부하고 학습했으니까 이제부터 뭐야? 너 알아서 해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관대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독립이에요. 독립. 관대에 와서 독립하는 거야. 그럼 독립은 뭐냐? 이 독립이 뭐야? 결혼도 되고 취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돼요. 확실한 결혼입니다. 관대에 결혼합니다가 아니야. 결혼 혹은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할 시기, 취업해야 될 때, 네가 배운 거를 활용해야 될 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체로 의복을 뜻하기도 해요. 유니폼, 관대 그럼 보통 유니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유니폼 이런 유니폼을 입는다 이거야. 사모관대를 찬다. 유니폼을 이제 너 사회에 나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독립이란 말이야. 자, 이 말은 뭐냐? 관대를 왜 관대로 했냐면요. 관대는 의복을 입다잖아요. 의복을 입고 허리띠를 차잖아요. 목욕은 뭐야? 옷을 벗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뭐야? 옷을 벗고 있다가 목욕을 다 끝내고 뭐 하는 거야? 의복을 차려입는 거야. 이해됩니까? 부모님의 케어를 받다가 독립을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다가 써먹는 거야. 이게 변화라고요. 그래서 뭐야? 첫 번째 관대가 첫 번째 오는 토에 변한 거야. 장생한 이후 첫 번째 오는 토에 변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관대가. 그러니까 변화됐다. 관대가 됐다. 이제는 뭐야? 이제 관대부터 써먹어. 이제부터는 써먹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나 관성이 관대에 들어온다. 그럼 뭐야? 기본적으로 좋게 봐요. 보기에도 좋잖아. 그렇죠? 좋게 봐요. 좋게 보는데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어떤 장점이? 응?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죠. 얘가 할 줄 아는 건 뭐야? 배운 거밖에 없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성장해 있는 애 아니야. 아니야. 성장은 어디서? 걸록, 제왕 그쪽에서 성장할 거 아니야. 관대는 이제 막 신입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제가 경영학을 다 해가지고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걸 배운 데 딱 들어갔더니 복사하래. 그래서 뭐라고 했죠? 자기 배운 대로 딱 냈더니 야 이렇게 배우면 안 봐. 아무도 다시 해와. 이런 걸 당하고 있는 데가 뭐야? 관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자기가 배운 대로만 하려고 그래. 아는 게 없거든. 자,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래서 관대가 막 시작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상위 치고 가면 돼야 안 돼. 관대도 상위 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관대도.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의 초년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면 돼요. 성장의 초년 단계. 관대를 진짜 활용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기업 신입사원 들어가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 네? 인사?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철없이 모르고 회사 처음에 들어가서 술만 막 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딱 사태 봐가지고 줄 서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애들이 뭐야? 걸록제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록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관대의 성장이에요. 관대의 성장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대가 그런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대는 자주다, 독립이다, 결혼할 시기, 급제 이런 걸 하지만은 그거에 최고조로 달리는 그때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때는 뭐야? 변화를 줘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관대의 시기에서 이직이 들어가죠. 관대의 시기에서 이직이 들어가죠. 그러면 직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직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대리였는데 이쪽으로 옮길 때 과장으로 옮겨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예훼손, 예, 아무튼 뭐 이런 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 뜻을 세우는 것으로 관대를, 그래서 고집 여기 해놨어요. 고집. 이 고집은 뭐냐면은 자기가 배운 거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배운 거밖에.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뭐야? 가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실무에서는 뭐야? 완전히 그게 억울해 보이잖아.
자, 그런 것들과 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고집들이 있을 수 있고 출세, 발전, 성장, 독립, 자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관대. 자, 이해되나요? 그래서 관대도 마찬가지예요. 관대면은 일단은 전부 다 묘지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간목에게 관대는 응?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야? 추. 병화에게 관대는 진. 경금에게 관대는 네? 미. 임수에게 관대는 술. 빨리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잖아요. 왜? 관대니까 성장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게 전부 다 간목의 관대잖아요. 양간에. 그럼 이건 전부 다 이 축은 뭐야? 음간의 쇠지죠. 축은 뭐야? 을목의 쇠. 맞나요? 진은 정화의 쇠지. 미는 신금의 쇠지고 술은 계수의 쇠지일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간목의 쇠지는요? 빨리 봐. 어니야. 무슨 기운에 해당돼? 예? 쇠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요. 저기 절정기잖아. 걸록제왕쇠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진토. 병화의 미. 경금의 술. 임수의 축. 이게 전부 다 뭐야? 쇠지니까. 음간의 관대라고요. 전부 다 음간의 관대. 자, 이해됩니까? 음간의 관대는 전부 다 본계절 묘지예요. 본계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 12운성 도표 있잖아요. 하나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외우지 말고 이 의미를 빨리 해요. 그래야지. 왜냐면 여러분이 12운성 도표를 이거 외우는 거 불가능하고 뭐냐면 이게 무슨 글자 딱 됐을 때 재성은 뭐에 들어오는데 관성은 뭐에 들어오고 뭐는 뭐에 들어오고 막 이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이거를 해야 돼. 계산. 이거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뭐야? 전계절, 후계절, 뭐해절 뭐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나와요. 제 말이 맞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관대다. 그래서 관대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다. 삼호 관대를 입고 자주 독립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내가 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하려고 그랬지? 네? 뭘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일주? 해당 일주? 해당 일주는 뭐 이제 나왔잖아. 자, 전계절, 그러니까, 관대니까 갑축 없잖아요. 갑축이 없다! 이러면 뭐야, 무조건. 병정, 무기, 임계만 있는 거예요. 병정, 무기, 임계만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목하고 금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화하고 수가 같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같이 가니까 토도 같이 가죠. 일지에 관대를 깔 수 있느냐? 그럼 갑목은 관대가 축이잖아. 갑축 없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이요. 갑목, 을목, 경금, 신금은 전부 다 뭐야? 일지에 관대를 깔 수 없어요. 그럼 전부 다 깔 수 있는 건 얘네밖에 없어. 병정, 무기, 임계. 얘네만 밑에 관대를 깔 수 있어요. 얘네만. 그럼 병은 뭐야? 관대가? 다시 한번. 병은 관대. 진, 병진 일주. 정은 미, 정미 일주. 무진, 기미. 임은 임술. 개는 개축. 얘네가 뭐야? 전부 다 밑에 일지에 관대를 깐 애들이죠. 얘네밖에 없어요.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냐면 지금은 제가 좀 자세하게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요, 이거 아예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꽤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관대에 대한 의미 파악에 일단 주력을 하세요. 이거를 이제 이 일주들을 쪼개서 보는 법들이 있어요,
버는 법. 그래서 뭐 거법이다, 좌법이다, 뭐 봉법이다, 뭐 인종법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좀 세부적으로 나갈 때는 그때 하기로 하고, 아, 이런 게 12운성으로 이걸 깔았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고 조금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예? 어렵나? 어려워요? 빨리빨리 안 나왔어. 그 지금 빨리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뭐 한 1년 해봐. 빨리빨리 나오나. 그게. 물어봐 놓고 말하면 화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까지 수업할게요. 다음 주까지 요거 특강 마무리하고 추석 지나고 우리 하은쌤 거 기억이나 나세요? 예? 그때 한번 다시 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선생님들. 자, 어떻게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됐지만 그 코로나 덕분에 또 특강을 하게 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